네, 안 들렸습니다. 10번. 10번. 오케이, 10번으로 먼저 질문이 나왔고요. 물꼬를 터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 우리 숙제 해오셨던 것들 중에서 안 풀렸던 거. 22번. 22번. 네, 22번. 33번. 33번.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수호야. 그러면 이따가 우리 그 체킹할 때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씩. 그때 여러분이 갖고 오셔야 돼. 과제 정확하게 체킹하셔서 풀어야 돼. 응? 34번. 27번. 27번.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31번. 31번.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진행해보죠. 자, 10번 때부터 쭉 넘어갈 텐데 거의 대부분 오늘 과정이 판별식이나 근계수 관계 써먹는 거 요거밖에 없으니까 논리적 과정에서 그래프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좀 유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을 좀 해봅시다. 자, 10번 때부터 갈게요. 10번 때부터 시작을 하죠. 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봤더니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건 다 써볼까요?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렇게 관통을 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B라는 지점, 이 지점이 A라는 지점이라고 얘기했고, 자, 참고로 이 직선의 이름이 얘가 KX가 되네요. 그럼 이 교점에 관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할 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봤더니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OA 대 OB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어요. 쉽게 갑니다. 어떻게 쉽게 가느냐? 이 길이를 직접 구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A에서 수선의 발,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얘를 B'이라고 잡으면 실은 OA라고 하는 거 대 OB의 비율이나 OA' 대 OB'의 비율이 서로 간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왜요? 닮았기 때문에. 즉, 빗변의 길이로 가시면 이 문제가 되게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로 가지 않고 밑변, 이걸 밑변이라고 할까요? 밑변의 길이의 비율, 즉 X값에 관한 비율로 가져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선분의 길이입니다. 선분. OA 대 O분의 선분의 길이는 OA' 대 OB'의 3분의 길이였던 거죠. 그것이 몇 대 몇이다? 얘가 1대 2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아요. 아까 그 M에 관한 문자 있었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보시면 여기를 알파, 0이라고 주고 알파를 양수라고 준다면 요 베타 프라임은 뭐라고 줄 수 있다? 마이너스 2알파, 0이라고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그지? 길이적으로는 어차피 얘가 알파, 2알파가 될 거예요. 길이로는. 좌표가 아니라 길이로. 그러니까 좌표를 쓸 때는 저렇게 썼어야 되겠죠. 야,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2-x의 제곱이라는 것과 kx의 근, 즉 이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이거일 거고 하나는 요거일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얘를 넘기는 순간 x의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2알파였던 거지. 그럼 첫 번째 합을 계산하면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가 2알파가 마이너스 k, 즉 k는 알파가 됐을 거고 두 번째 두 근의 곱, 그럼 얘가 실제 곱하면 얘가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알파 그 결과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의 제곱이 1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알파는 분명히 양수였어요. 그래서 알파는 얼마? 1 들어가니까 k 값도 얼마? 1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 10번의 정답은 1이 되겠죠. 혹시 그 문제를 길이로 계산하셨다고 하면 이거 문제 진짜 심각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x축이나 y축으로 좀 돌려가지고요. 닮음의 구조로 좀 형성해 주시면 10번 문제가 일단 클리어 될 것 같습니다. 22번 연결하도록 할게요. 22번 저도 이렇게 챙겨놨어요. 22번 문제는 괜찮은 문제다 라고 저도 챙겨놨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니까 y는 얘가 4k분의 1 가로에
x 더하기 k. k란 문자가 유독 많다. 이 얘기 뭐라 그러냐면 k가 0이 아닌 뭐에 대해서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항등식인데 관계없이 그죠? 항상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과 뭐한다? 접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거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자 그럼 일단 제가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 자 상황을 한번 나눠볼게요. 문자는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K가 일단 양수라고 가정하고요. 두 번째 경우 한번 제가 음수로 한번 가정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K가 양수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다는 얘기고요. 얘는 위로 블록하다는 얘기니까. 어떤 게 맞을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K가 양수일 때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얘는 무조건 얼마를 지나냐면 얘가 마이너스 K, 0을 지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 0을 항상 지나는데 K가 양수면 요 값이 음수가 돼서 항상 여기에 와요. 이 경우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두 번째, 요 경우라고 하면 K가 음수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가 K, 다시 마이너스 K, 0이 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요청했었는가 봤더니 이게 서로 다른 두 직선하고 접한다고 그랬고요. x는 10이라고 요청을 또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k 값에 관계없다라고 해서 얘가 뭐 했죠? 접했어요. 그쵸? 접했어요. k 값에 관계없이 접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봤더니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요건 하나는 눈에 보이죠? 뭐가 보이세요? 이게 하나 보이죠? 이 직선 하나가 보이잖아요. 왜요? 이 직선은 무조건 접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K가 계속 변하더라도요. 이렇게 변하더라도요. 어차피 요거는 계속 달라지지 않고 계속 접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계속 K 값에 따라서 위치가 살짝씩 바뀌더라도 어차피 요거는 계속 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L과 M 중에 하나는 무조건 요 직선, 즉 Y는 제로가 되죠. 네, 요 직선이 일단 하나가 눈에 보일 거예요. K 값이 달라지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된다. 나머지가 문제잖아요. 그림 상황에서 나머지가. 야, 그러면 지금 분명히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K 값에 관계없다. 항상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접한다고 했으면 그럼 K 값에 관계없다는 이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항등식적인 해석을. 그쵸?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가 여기 K를 한번 좀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저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4KY가 돼요. 일단. 그리고 저 주어져 있는 수식을 오른쪽을 정리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왜 정리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 아니 K값에 관계가 없다며. 응? K값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진 형태가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죠? 자, K제곱이고요. 여기 K값 기준으로 쓰면은 여기가 플러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군요. 제가 잘못 썼네요. 다시 쓸까요? 이렇게 다시 씁시다. 얘가 2x-가 4y가 되는 것 같고요. K값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얘가 일단 x의 제곱꼴로 일단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이게 K값이 막 변한단 말이야. 이 값이 변하는데 뭔가 좀 특징적인 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아까 이게 수식으로 얘기하자는 건데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잡아갈 건가 얘기인데 네, 짝수차 판별식을 써보자고요. 한번 짝수차 판별식을 써봤더니 어떻게 되죠? 얘가 x-가 2y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걸어봤어.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 거예요. 여기가 A가 1이고 요게 B고 요게 C인 거니까.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4xy 플러스가 4y의 제곱이 들어가면서
얘를 4y로 딱 묶는 순간 뒤쪽의 과정을 먼저 쓰면 얘가 y-가 x가 딱 떨어져요. 이 딱 떨어져. k가 변하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이래요. 근데 얘가 뭐 했다고? 뭔가에 접했대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얘를 중근을 쓸 건데 중근을 쓰는 순간 여기가 제로가 돼? 오케이. y는 제로. 여기가 제로가 돼? 이게 뭐야? 얘가 y는 얘가 x가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 y가 제로? y가 x. y는 제로 여기 있는데? 그래 이거잖아. 그 y는 x?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요 인간이에요. 얘가 y는 x라고? 참 안 접하지 않나요? 야 이게 문제야.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은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얘가 평행이동 되는 게 아니라 K가 점점점 커지잖아 얘가. K가 점점점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요 전체적인 결과는 줄어. 최고차항에서 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설령 이렇게 이동이 되더라도 이 해당되는 건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펼쳐지는 정도가. 제가 어제 만두를 구워 먹었는데 만두 이렇게 굽는다기보다 이렇게 찔 때 보면 찐기 아세요? 이렇게 딱 펼치면 이렇게 딱 펼쳐지고 부채꼴처럼 원처럼 딱 펼쳐갖고 이렇게 오물이면 또 이렇게 이런 모양 갖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펼치면 쫙 더 벌어지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접할 수 있느냐? 예, 접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뭐야? 요거를 빨간색으로 줄게. 빨간색. 이게 y는 x였다. 이게. 그러면 이거랑 이건 항상 접하더라는 얘기야. 요것도 마찬가지 형태를. 어차피 y는 x가 이렇게 갈 거니까. 야, 그렇다면 문제에서 뭐라 했어? 이거랑 이거를 L과 M이라고 하면 여기다 뭐를 갖다 넣었으면 좋겠다? 주어진 형태를 뭐를 갖다 걸어? x를 10을 갖다 거는 거지. 둘러싸인 부분은 얘가 되겠지. 그럼 얘가 10이고 얘가 10일 거니까 이 면적은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가 목적이 되겠지. 사실 뭐야? 특이한 게 뭐야? k 값에 관계없이란 말을 되게 신경 써서 봐야 됐어야 되는 거지. k 값에 관계없이 오케이 여기에 주어진 요 식이 판별식을 걸어서 뭐다? 는 제로다. 왜? 접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금 특별하지 않냐 이거. 특별하지 않냐. 질문 잘하셨어요. 저도 이거 체킹해놨고 좋았던 문제. 그래서 22번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27번을 좀 순서대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27번을 좀 먼저 순서상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일단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방정식에 관한 형태로 좀 모양을 바꿔서 쓰면 일단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을 넘겨보니까 얘가 3x의 제곱 더하기 얘가 2ax 더하기 얘가 6-b가 제로가 돼서 만나지 않는다는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0보다 작다를 쓸 거니까 안 만난다가 교점이 없다는 뜻이니까 허근 갖는다 이렇게. 그럼 작다 판별식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자 그럼 따져보자. 지금 이 결과에서는 뭐야? a의 제곱 더하기가 3b가 18보다 작다 지금 이랬단 말이야. 이걸로 가 이걸로 가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뭐가 좀 특이하냐면 이 제곱이 좀 독특하지 않아? 나 이 제곱이 되게 독특하던데. 잘 봐봐 그러면 요 a의 제곱이라는 놈이 좀 독특해. 근데 여기서 얘가 만족하는 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었냐면 음이 아닌 두 정수래. 음이 아닌 두 정수라는 건 무슨 얘기야? a하고 b는 0을 포함하거나 0이라고 하는 형태랑 누구? 자연수 조건이다라는 얘기야. 분류할 거야. 분류할 거라. 어떻게? 첫째, 제곱이 좀 특이하잖아. 그래서 a는 제로를 그냥 집어넣어봐. 왜? 제일 작은 놈이 제로거든. 제로를 집어넣는 순간 3b는 18보다 작다니까 이때 가능한 b는 0을 포함하는 자연수니까 0, 1, 2, 3, 4, 5 6개. 두 번째, a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3b가 17보다 작아. 그럼 결과적으로 b는 똑같죠. 어차피 똑같이 가죠. 6개.
자, 세 번째 A에다가 2, 네 번째 A에다가 3, 다섯 번째 A에다가 4. 5는 안 되거든요. 5는 넘어서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해당되는 것은 3B라고 하는 것은 얘가 14보다 작아서 B는 0, 1, 2, 3, 4 5개. 3B라는 놈이 3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거 9보다 작다니까 B는 0, 1, 2, 3개. A가 4였으면 3B다라는 놈이 얘가 2보다 작다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는 0밖에 안 되죠. 1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1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게 몇 개? 총 개수를 물었죠. 다 더하니까 몇 개? 21개. 얘는 직접 분류 잡아서 세시는 게 제일 빨라요. 다른 특별한 건 별로 없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27번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동국이가 질문한 것 같은데 맞아? 이거?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몇 번 갑니까? 31번 가겠습니다. 31 설명해 드릴게요. 자, 31번 가겠습니다. 네, 31번 보니까 어떻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지부터 한번 그려보니까 일단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참고로 얘가 마이너스 m의 좌표가 되죠. m은 0보다 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이렇게 그었는데 만나는 점을 순서대로 A, B라고 하자. 그럼 요 직선의 이름이 뭐였니? 라고 봤더니 얘가 y는 k였다. 그래놓고 나서 요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다? 요 삼각형의 면적이 얘가 16이다 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것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되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이거부터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여기를 A, 0이라고 잡는다면 알파라고 할까? 알파, 0으로 잡는다면 여기까지 일단 확인이 되겠지. 왜? 이 차함수가 갖고 있는 대칭축의 위치가 y축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갈 거여서 나는 여기가 일단 길이적으로 2알파가 되는구나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일단 이 넓이라고 하는 과정 16은 2분의 1 곱하기 2알파에다가 높이가 필요할 텐데 그 높이는 어떻게 구해? K에서 마이너스 M의 좌표를 Y좌표끼리 빼면 되지. 이거에서 이거 갖다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 따라서 요거 지워지면 16은 알파 곱하기 K 플러스 M이 들어감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쵸? 나와 있는 정보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해라 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죠? 알파 집어넣으면 그 K가 나오잖아. 그럼 따라가 볼까? 자, 어떤 식이?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m이요. 얼마를 지납니까? 알파, k를 지납니다. 그렇잖아요. 알파 집어넣으면 k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k는요.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m인데요. 신기하게 이게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끝나버려요. 쌤, 이게 2알파잖아요. 그래요. 16은 얘가 2알파의 얘가 여기 제곱이죠. 제곱이 되면서 얘가 세제곱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알파는 2라는 결과로 끝나요. 그럼 끝났잖아. 우리가 2점의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해서 얼마다? 2였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네. 정답을 해서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아까 풀었던 거랑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죠. 33번. 그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선에를 접한다 그랬네. 그러면 33번 아까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아까 22번과 유사하죠. 22번과 유사.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 K로 정리해. 그럼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식 많이 복잡하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K로 정리하면 여기까지 문제 없는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짝수작 한 개씩.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얘가 사라지네요. 따라서 y는 얼마더라? 2x 더하기 3이더라. 그래서 거기 정답이 2x 더하기 3으로 갑니다. 그래서 k에 관한 문자로 정리하셔서 k 값에 관계없다라고 하는 저 표현을 바꿔보시면 되겠죠. 자, 34번이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저도 동그라미를 좀 쳐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34번도 나름 괜찮았던 문제. 이거랑 이게 있단다. 서로들은 두 점에서 만났단다. 그럼 얘는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까? 요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만나고 요 직선이 기울기 일자리니까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만났다고 하면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 뭐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 뭐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다. 오케이.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두 식을 좀 연립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k는 0이 되는데 두 근을 x1과 x2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왜냐면 x좌표만 보는 거니까. 이게 x에 관한 식이니까. 그럼 첫 번째 x1 더하기 x2다라고 하는 결과가 마이너스 2였고 두 번째 x1 곱하기 얘가 x2다라고 하는 결과가 마이너스 k였어.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y1 더하기 y2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색깔을 좀 들이미는데 y1 더하기 y2가 뭐죠? 이겁니다. 어차피 이 x1과 y1은 곡선상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2차에다 집어넣기보다 1차에다 집어넣으면 y1은 x1 더하기 k, y2는 x2 더하기 k. 그래서 얘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얘가 2k가 되면서 요게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얘가 2k. 이게 y의 덧셈으로도 계산이 됩니다. 연립을 굳이 따르게 안 하셔도 되겠죠? 두 번째, y1 곱하기 y2는 당연히 x1 더하기 얘가 k에 x2 더하기 k를 곱셈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죠? x1, x2 k의 x1 더하기 얘가 x2 플러스 얘가 k의 제곱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 결과가 마이너스 k였고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2였던 거라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2k 플러스가 k의 제곱이 되어서 얘가 k의 제곱 마이너스 3k가 y1 더하기 y2인 것도 우린 계산해 볼 수 있겠지. 됐어요? 자, 그럼 볼게. 기억번부터 보자.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이 8이래. 그 말은 무슨 얘기야? x1 더하기 x2의 제곱 마이너스 2x12, 그죠? 이 정도 이제 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4 플러스가 2k야. 그 말은 계산해 보시니까 k 값은 얼마더라? k 값은 얼마더라? 2가 되더라. 이 얘기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기억번은 어떻습니까? 예, 맞죠? 기억은 문제없이. 오케이. 클리어. 두 번째 니은번 봐볼까? 야, k가 왜 갑자기 범위가 나올까? 우리가 보통 2차식에서 범위가 나오는 건 판별식이야, 대부분 다. 가볼까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써볼까? 짝수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분명히 얘가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컸겠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아, 이거 판별식에서 왔구나. 오케이. 그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컸을 거 아니야. 제일 찾은다는 게 뭐 디귿이었겠지 뭐. 자, 디귿번 봐볼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y1 더하기 얘가 y2래. 이것 때문에 이거 쓴 거야, 노란색. y1 더하기 y2 여기 있어. 그죠? 2가로에 얼마? k-2가 돼 있잖아. 야, 그런데 k의 범위가 이랬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k-1의 범위는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2보다 크겠지? 그잖아. 여기서 1 빼면 여기서 1 빼면 되니까. 쌤, 그러면 2의 k-1은요? 2의 k-1의 범위는요? 어떻게 됩니까? 2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겠죠? 그래서 디귿도 클리어. 이렇게.
이 표현이 좀 독특하니까 노란색 버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것도 한 번씩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처리도 다 완료하신 거죠. 오늘 처럼 이렇게 문제 많이 푸는 거는 되게 수업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들만 잘 꽂아가지고 잘 정리해 놓으세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막 오늘 좀 많이 입혔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정리하시고 동의 안 되시면 요청하세요. 온라인 계약 어차피 내가 얘기했지만 4월 26일자에 여러분 아마 학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왜? 그때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맨 마지막 온라인 계약하는 한 주를 거친 다음이거든. 그러니까 2주 정도 동안에 아직 여유가 좀 마음에 있을 거야. 이번 주까지 포함하면 3주가 되겠죠. 3주 동안에는 그러니까 다른 게 플랜 잡지 마시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계획들 조금 더 내가 진짜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중간고사 안 볼 수도 있어요. 중간고사 안 보면 기말고사까지 한 번에 보는 게 와 이거 진짜 부담스러운 거지. 그때 어디까지 할 것 같아? 아마 제 생각에는 원해방정식까지 쭉 갈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단원에 이만큼 벌어지니까 한 단원당 대표 유형들만 내버리지.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이제 변별력이 떨어져. 그냥 깊숙하게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이 막 많아진 것은 보이지만 실은 그렇게 부담감이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대표 형태만 낸다니까. 꼭 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학교가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겹치는 거 아무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학교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90% 정도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수행평가 대체하는 것도 힘들어. 학교 선생님들이 잡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 폄훼하고는 저는 학교 선생님 진짜 존경해요. 제 친구들도 있고 저희 은사님들도 되게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난 그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 되게 많기 때문에 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아마 일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이 좀 많으실 거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중간고사를 작은 범위라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이해 안 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을 좀 하세요. 그럼 나중에 뭐 한 1시간, 2시간이라도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할 거니까. 그러니까 좀 낮에 좀 여기 학원에 좀 들어올 수 있으시면 들어왔다 가세요. 알겠죠? 들어와서 조금 질문도 더 하고 물론 매일 뭐 그렇게 제가 뭐 계속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수업들은 다 계속 보강도 잡혀있고 뭐 맞춤 수업도 잡혀있고 다 잡혀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일정 잡아가지고 질문도 더 처리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근해 분리 문제 뒤에 16쪽 한번 봐봅시다. 16쪽부터 19쪽까지 딱 2장짜리입니다. 2장짜리. 근데 여기에 문제가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죠. 그 개념 마지막 설명 좀 드리고 나서 우리는 저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형태로 한번 오늘 틀을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30개 시험인데요. 30개 중에서 40분 안에 30개를 다 일단은 다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기서 만약에 제가 28개 이상 맞추신 분께 제가 다음 시간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뭔가 걸어볼게요. 알겠죠? 제가 음료수를 좀 맛있는 거를 좀 사드리든지 아무튼 드리든지 할 테니까 한번 그래도 성취감이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자, 16페이지 봐주세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2차 함수의 근해 분리라고 돼 있죠? 그죠? 단어가 되게 웃긴다. 왜? 2차 방정식에서만 원래 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죠? 2차 함수에도 근해 분리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우리가 가르치는 과정인데, 실은 저는 오른쪽에 있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냥 오른쪽만 보세요. 오른쪽만. 왼쪽에 여러분 나중에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일단 왼쪽은 오른쪽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봐볼게요.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야. 그래프 그릴 거야 다. 1번 챙겨볼까? 문제 중에 근의 대소 비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밑줄 쳐볼래? 근의 대소 비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작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양수다, 음수다라고 하는 어떤 부등호가 발생하는 상황일 때는 쓴다. 두 번째, 반드시 조건에 체킹해볼래?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라. 그래서 오늘 그 연습을 할 거야.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세 번째, 자 거기 판별식의 부호에다가 이렇게 쓰래요. D. 대문자 D 있는 거 알겠죠? 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축이 있죠. 대칭축. 축. 그 다음에 경계점에서는 경.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D축경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D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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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축 경계. 네, 이렇게 가고요. 4번에다 별표를 한번 써볼래?
알 수 없는 걸 조사하지 않는다가 별표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거야. 자, 뭐라고 돼 있죠? 두 근 사이에 챙겨볼래? 경계값이 존재하면 대칭 축의 위치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뭐 하지 않는다? 조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별표 한번 써볼래?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존재할 땐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위에 거는 표현이 달라. 위에 거는 뭐야? 조사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5번의 표현에서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두 근이 다르다란 말이 없으면 같아도 되므로 등호도 포함을 해야 된다. 두 근이란 말만 나왔을 때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을 때는 반드시 등호까지 붙이셔야 된다라고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그림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철저하게 눈에 잘 익혀두시고 최거체가 음수일 땐 뒤집히는 거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어떻게 돼 있죠?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P보다 크다. 니네 이따 내가 이거 그리라고 할 거야. 그리는 거 다 확인하고 갈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전체적인 포인트는 모든 근에 불리는 D축경으로 가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럼 일단 1번부터 가보자. 뭐라고 돼 있어? 일단 최고차가 양수라고 가정한 거야. 설명하기를 뭐라?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P보다 크다. 그럼 근을 어떻게 잡니? 라고 봤더니 축과의 교점이 근입니다라고 해서 알파하고 베타를 잡아주세요. 물론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알파가 작다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잡았어. 근데 뭐라 그랬어?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P보다 크다. 그럼 P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뭐보다 작다? P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똑같이 알파 잡고 베타 잡고 P를 어디다가? P보다니까 얘네들이 왼쪽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P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사이에 뭐가 있다? P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그럼 여기 알파, 베타에 여기가 PQ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이렇게 잡아주면. 됐죠? 이 그림 그리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하시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져서. 그럼 봐보자. 첫째, D축경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 판별식. 이건 뭘 따지죠? 축과의 교점을 따지는데 서로 다른 말이 없다면 뭐 하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두 번째 1번으로 쓸게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 어때요? 어차피 다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몇 번째? 이게 5번째. 동그라미 5번이야. 왜 그런지 알아?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잖아. 이렇게 가로막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놈 두 놈이 내 가운데 딱 서면 이거의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라는 말로 이미 해석이 끝나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갖는다는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두 개를 갖는다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안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잘 보셔야 되는 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축의 위치 외워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성현이가 제일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니까 성현아,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5. 왜 이렇게 되죠? 제가 분명히 두 근의 합 요놈의 절반값이 대칭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봐봐. 요 대칭축. 이 대칭축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얘가 2a분의 b가 되죠. 그것이 p보다는 확실하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쓸 건데 축 쓸 거고 여기도 두 번째 축 쓸 거고 세 번째 얘도 축 쓸 건데 자, 보자. 여기도 마이너스가 2a분의 b가 얘가 이번엔 누구보다 이 대칭축이 누구보다 p보다 작다가 되고 이 대칭축이
P하고 Q 사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얘네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칭축이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알파보다 큰 거 아닌가요? 당연한데 알파를 우리가 몰라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걸 조건 자체에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있는 걸 이 두 개를 안 쓰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문제가 편해지겠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뭐죠? 경계점. 세 번째 경계점. 여기도 경계점. 여기도 경계점. 모든 거에 빠짐없이 경계점은 다 씁니다. 왜? 그게 기준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F의 P. 자, P 집어넣은 그 값은 X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F의 P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여기는 어때요? P 값을 집어넣은 그 값이 음수가 될 거니까 얘는 F의 P가 음수가 되었겠죠? 네 번째 얘는 F의 P가 0보다 크고 조심해야 돼. 그리고야 F의 Q도 0보다 컸어야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얘네들을 뭐 해줘야 돼? 연립. 공통된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D축경 이 얘기만 한 거야. 이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수식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문자가 막 포함하면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랑 그거를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뒤로 한번 잠깐 넘겨보실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개를 좀 부탁을 좀 할 건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40번하고 42번 그림 좀 그려볼래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보통 나오는데 40번하고 42번을 그림을 포함해서 한번 풀어볼래요? 제가 돌아다닐 테니까. 40번과 42번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그래프 그리면서 D축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해볼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하자. 제가 지금부터 돌아다닐 테니까 좀 보여주세요. D축경. 이해 안 되시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더 도움 드릴게요. 요거의 두 근이 얼마지? 1번 그럼 1하고 1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두 근 사이에 요 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는 게 1하고 1을 알고 있다며. 그러니까 요게 저 네 번째 그래프겠지. 1과 2 사이에 저렇게 한번 다시 그려. 그랬으면 식 한번 바로 찾으세요. 근 잘못 잡으셨는데? 근 잘못 잡으셨어. 근 다시. 잘 그렸네. 근데 요 경우는 필요가 없겠지 이제. 왜냐면 이 두 개를 찾았으니까. 그럼 요거 찾았죠? 경계점 두 개를 찾았어. 요거에 한 근만이 들어가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그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D축경이 어떻게 쓰이나 한번 보세요. 그치, 이거 잘못 잡았잖아요, 그지? 1과 2잖아. 그러면 어떻게 읽어? 두 근 사이에 1과 2 사이에 두 근이 있다 이 얘기잖아. 저 네 번째 그래프. 네 번째 이거나 또 다른 패턴이 한 근만이 들어간다는 거 뭐 3번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결정해봐야지. 그렇지. 잘 그리셨네. 그렇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지?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어떤 게 적용이 될지 한번 써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거 해야 되겠지? 한번 써보시죠. 그렇지. 이렇게 되거나, 네,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 이제 대칭축의 네 위치처럼 마이너스니까 딱 하나로 이렇게 원래 둘 중인데 하나로 결정됐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그게 세 번째 그림일지 네 번째 그림일지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죠? 이거 잡으셨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문제는 뭐죠? 1을 집어넣은 그 값이 1을 집어넣은 그 값이 저거를 좀 수정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잠깐만 좀 기억을 하면 얘가 지금 2라고 2죠. 한 근만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가 특별히 축이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이니까 확실하게 축이 딱 결정돼 버려요. 그럼 뭐가 되죠? 어차피 근이 두 개가 확실하죠. 왜냐면 1과 2 사이에 요점 하나 갖는다고 했고 여기 하나가 생기니까 그럼 더 딜을 할 필요도 없고 축의 위치도 정확하게 딱 마이너스 나와서 왼쪽에 있다는 거 확인됐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죠? 정계죠. 1은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여기다가 식을 1 집어넣은 그 값이 뭐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고 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2를 집어넣은 그 값이 뭐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고 그렇게 돼야지. 자,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40번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하고 2를 거기서 알려준 거는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서 헷갈리니까 1과 2를 잡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려야 될 그래프는 누구죠?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함수로 고치면 얘는 이 그래프를 갖다 그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한 근이 여기랑 여기 사이라고 이동했는데 잘 봐보시면 대칭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근의 형태는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들어가겠죠. 두 근 중에 한 근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대칭축이 정확하게 결정됐으니까 굳이 이 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서.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뭐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하나가 있으면 여기 하나 있다. 대칭축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세 번째 요것만 찾으시면 되죠. 이 그래프, 이 그래프. 그럼 어떻게 되죠? 요 함수를 fx라고 쓴다면 f의 1의 값은 뭐가 나오고 x보다 아래쪽이니까 음수가 나오고 f의 2라고 하는 과정은 2를 집어넣은 그 값은 뭐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고 네,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는 어떻게 되죠? k가 마 3보다 작고요. 이건 어떻게 되죠? k가 마 8보다 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은 k는 누구보다 크고 마 8보다 크고 마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이 사이 안에 정수 k의 최대값,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마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건을 바로 가져갔던 거죠. 자, 42번을 한번 갈 건데요. 어차피 요 그래프는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한 번 더 설명을 이쪽에다 드려볼게. 자, 그러면 42번에서 여러분이 좀 약간 난감한 게 이거 아니야? 가우스 알파가 마이너스 1, 가우스 베타가 2라고 돼 있잖아. 가우스가 여러분 좀 오래가면 좀 특이하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 해볼만 하다. 자, 버림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뭐다? 마이너스 1, 오른쪽 제로. 항상 왼쪽에 그 등호가 들어가게 돼 있어. 베타가 2부터 얼마까지? 3까지다라고 될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 좀 봐줘. 이 정수가 2잖아. 좀 정리할까? 그냥 이렇게 가우스 x가 n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x는 n 이상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어. 항상 왼쪽이 n으로 맞춰져 있는 거야.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다. 그치? 자, 근데 그 2차 방정식도 최고차가 양수인 그래프니까 그럼 그려볼 때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뭐라고 요청했어? 여기가 알파라는 근이 있고 베타라는 근이 있는데 그 알파는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2하고 얼마? 3 사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베타가 2하고 3 사이. 물론 2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고려할 거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0, 2, 3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야, 그럼 두 근이라고 했어. 판별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저 위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D라고 하는 형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 지금 축의 위치는요. 축의 위치는 축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판단이 쉽지 않아. 축도 버려. 판단이 쉽지 않으니까. 뭐만 찾아? 정계점. 잘 보셔야 된다.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 f의 마이너스 1이 정계점 마이너스 1이 일단 0보다 큰데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등호를 붙여주고 됐어? 그리고 f의 제로 요 제로는 어떻게 됐어? f의 제로는 확실하게 0보다 작아. 얘가 일단 알파라고 하는 정보에 관해서 그리고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2다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은 그 값은 당연히 0보다 작았어야 되는데 2에는 등호가 있다 보니까 베타가 2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F3이 뭐하다? 0보다 크다. 여기가 위쪽으로 가니까 3을 집어넣은 그 함수값이 0보다 크니까. 그럼 이게 요거랑 똑같다는 거 알게 되지. 세 번째 하고. 그래서 요거 지우고 그냥 바로 갈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거기다 집어넣잖아. 요걸 다 풀어버리면 m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f빵은 얼마냐면 얘가 m-1이야. 그러면 이 m-1이라고 하는 놈이 아우 복잡하다. m-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m은 1보다 작다. 근데 얘가 그리고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m이 뭐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고. 자, F2 한번 집어넣어 볼까? 4 플러스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2m, 4m 더하기 얘가 m 마이너스 1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m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F3 3 집어넣었더니 9 플러스가 6m 더하기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결과적으로 m은 마이너스 7분의 8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 비교를 해서 보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m은 마이너스 7분의 8보다 크고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이렇게 나눠지는 이 상태에 이 두 가지도 뭐로 가야 돼? 그리고로 또 가야 되니까 이 두 가지의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을 또 찾으니까 결과적으로 음수인데 요 범위네? 그럼 결과적으로 답이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왜 잘 그려야 되는지에 관한 논리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림을 잘 그려서 이차함수적인 해석을 해주면 D가 확실하지 않으면 버려. 물론 그건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만 축이 확실하지 않은 것도 버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경계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완성이 돼서 항상 얘가 그리고로 가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야 또는이 아니야.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이 범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4번의 답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하나만 쉬운 거 하나만 얼른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자꾸 근의 분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 논리까지 좀 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41번 설명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난데없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두 시근이 있는데 이렇게 된대.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세요 이랬단 말이야. 쉽게 갈게. 너무 어렵게 얘기 안 할게. 자, 요 답은 이미 여기랑 똑같으니까 이건 지워도 될 것 같고, 요거 봐봐. 이것은 그럼 전개하나요? 물론 전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전개보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 방정식을 적절히 분리하면 좀 특색 있는 그래프 두 개를 쪼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얘에다가 y는 이라고 붙이는 순간 함수가 두 개가 뾰로롱 하고 나타나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게 왜 특이할까? 얘는 절편을 갖고 있거든. B하고 C다라고는 이참 첫 번째 파트에서 이거 했었어. 절편. B하고 C 대가리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참고로 여기 대칭 축의 위치는 얘가 2분의 B 플러스 얘가 C가 됨을 내가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 그래프는 이 빨간색으로 그릴게. x-a의 제곱은 a, 0을 중심으로 하고 접하는 그래프인데 a가 b보다 작으니까 a가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이겠지. 굳이 그래프를 좀 그리자면. 그럼 거점의 위치가 어디 있겠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지. 그럼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네. 맨 왼쪽에 a가 있잖아. a하고 b 사이에 알파가 있잖아. 그 다음에 얘가 b가 있잖아. 그 다음에 c가 있잖아. 그 다음에 베타가 있잖아. 끝났네. 그림 그리면 간단한 문제. 그래서 거기 찾아보니까 A, 알파, B, C, 베타 정답 몇 번에? 네, 4번. 네. 굳이 뭐 저거 전개하고 막 판별식하고 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문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함수 그래프 잘 그리시면 뒤축경은 되게 쉽게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뒤축경을 잘한다는 좀 이렇게 이게 실력이 좀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걸 좀 드릴게. 그럼 여러분이 확실해지거든. 모의고사스러운 걸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그걸로 점검해봐. 근데 아직 내가 조금 이게 좀 기본기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우리가 시중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거 RPM, 뭐 이렇게 섞어놓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드려볼 테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뒤축경,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그것도 확인해보고, 좀 약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보완 문제 좀 요청하시고. 알겠죠? 그걸 하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교별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완하는 쪽으로. 아무튼 그래프 좀 많이 그리는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숙제는 요겁니다. 어디까지? 뒤쪽에 19쪽에 나와 있어서 47번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도 한번 그래프 그림 연습해서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보완하고 맨 마지막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는 이따가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앞쪽에다가. 오케이? 마포를 없어요. 마풀 알려드릴까요? 오케이. 자, 마풀은요 오늘 했던 번호하고 거의 맞물리는 게 있어서 그거 약간만 더 나가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 예, 잠시만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549번까지였죠? 오늘 하는 그 550번 때 보시면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을 거 550번. 확인하셨어요? 그 실근의 부호가 요거 아까 제가 왼쪽 거 안 읽었던 거 있죠? 2차 방정식의 그 아까 우리 지금 근해 분리할 때 뒤축경으로 전 설명한다고 했었고 그거 왼쪽 버전입니다. 그래서 550번 때부터 잡아주시면 되고요. 됐어요? 550번 때부터 뒤쪽에 555번 때까지만 잡아주세요. 별로 안 되죠? 그쵸? 거기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맨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행복한 1등급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추가로 외우시면 되는데 626번 때부터 어디까지 가실 거냐면 뒷장에 보시면 632번 때까지. 별로 안 되죠? 시너지는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학교 기출 문제를 좀 아까 드렸던 거 하나 있었죠? 그거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책에 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네, 집어넣으세요. 네? 샤프심이요? 연필이 편하세요? 샤프심이 편하세요? 샤프심이 편하세요? 지금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뒤로 좀 밀어주시고요.
같이 합시다. 위에다 이름 한 번만 써주시고요. 네, 갖고 있다. 이따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패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 거라서 한번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시라고요. 40분을 잡고 갈 거고 오늘은 10시 10분까지 20분 동안 문제 풀이 해드리면 정리를 할 거예요. 그거 좀 감안하시고 좀 보세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시는데 잠깐만 아직 하지 마시고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연습도 해봐야 되니까 1번 문제부터 가실 때 제발 암산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한 줄이라도 쓰면서 가세요. 그게 여러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1번부터 2점짜리 3점짜리 틀리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먼저 지금 하는 거야. 틀릴 수는 있는데 그걸 안 틀리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시작할게요. 시간은 40분 드립니다. 한 줄이라도 계산식 쓰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보면.